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프로그래밍 응용 6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예, 월요일 강의만큼은 아니지만 프로그래밍 응용도 이게 2번 정도 빠졌습니다. 원래 이게 이번 주가 8주차 강의죠. 그래서 원래 정상대로 하면 중간고사 봐야 되는 주인데, 진도가 별로 나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8강에 해당하는 주에, 8강에 해당하는 주에 중간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의가 6번째 강의가 되니까 오늘 강의하고 다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강의 내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지만 이 강의의 그 목적이 우리 C 언어를 이제 직접 문제풀이에 이용을 해보자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풀이도 한번 실습해보고 그러면서 C 언어도 더더욱 익숙해지고 능숙하게 고급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들을 익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실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정식의 우리 수치해법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PDF에 루트 오브 fx 이퀄 제로, 그래서 바이섹션 메소드하고 뉴턴 메소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추가되는 내용들을 교과서에는 지금 노미라 책에서는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내용 중에 하나가 극값을 찾는 방법입니다. 극값이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이제 극대값 혹은 뭐 극소값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에 미분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미분 함수가 이렇게 0이 되는 점이 극값을 갖는 녀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2번 미분해서 그 값이 0보다 작으면은 극대값이 되는 거고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fx가 0이 되는 f'x가 0이 되는 그 위치에서 2차 미분이 양이면은 극소가 됩니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되죠. 그리고 2차 미분도 0이 되면 이제 변곡점이 되는 경우입니다. 요게. 그래서 이게 우리 테일러 전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테일러 전개거든요. 그래서 여기 프라임이 적은데 xc 근처입니다. xc 함수 fxc 플러스 그 다음에 1이니까 원래 쓸 필요가 없지만 일관성 있게 하려고 1 됐고 1 팩토리얼에 f 미분을 한 다음에 여기 1차 미분을 한 다음에 xc를 대입한 겁니다. 그 다음에 x-c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x-c의 제곱인데고 이건 2차 미분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xc에서 1차 미분 값이 0이 된다 그러면 이게 없는 거죠. 1차 식이. 그래서 근사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 값이 요게 지금 2차 식이죠. 그래서 요 값이 0이면 양이면은 요 값이 양이면은 요런 위로 양이면은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음이면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볼록한 녀석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쵸? 이것도 0이면은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3차식이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 변곡점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극값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극값을 찾을 때도 우리가 이분법 개념을 사용해서 앞에서 우리 이분법을
공부했으니까 이분법 개념을 사용을 해서 극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 2차 미분했을 때 xc에서 2차 미분이 양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해서 극소값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극소값을 우리가 찾으면은 극대값은 원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죠. 위아래가 뒤집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극소값 찾는 것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원래 함수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극소값을 찾으면은 그 사실상 극대값이 되는 거니까 뭐 극대값, 극소값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이 하나 극소값 찾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을 공부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책에 있는 여러분들 참고 자료로 했죠. C로 구현한 수치 해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참고 첫 번째 강의 잘 기억을 해보면은 C로 구현한 수치 해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려워서 내가 뺐는 교재로 채택을 안 했는데요. 책이 그리고 또 절판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여기에 극소값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XL하고 XR입니다. 레프트 라이트 값이죠. 이렇게 점을 두 개를 잡고 그 다음에 그 반으로 나눈 중간값 XM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XL하고 XM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XL 때 요 값이 더 크죠. 그렇죠? 그 다음에 XM하고 FXR 때의 요 값을 비교해 보면은 요 FXM일 때의 값이 더 크죠. 그러면 뭡니까? 맨 왼쪽에 있는 값이 제일 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값이 가장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소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입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극소값이 끼워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요 경우 XL과 FXL과 FXM을 비교해 보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FXL이 더 크죠. 요 경우죠, 요거. 근데 이 반대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와 달리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이게 그렇죠? 예, 이거 잘못 썼네요. 여기가 이거 잘못 썼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 안에 지금 이렇게 극소값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극소값이 만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XL 요 세 쌍의 값을 이동시켜야 되겠죠. 새로운 요 XL 프라임, XR 프라임을 새로 이동시켜서 이 조건을 또 비교해 봅니다. 이 조건에 오나 이 조건에 오나. 그렇죠? 안 오면은 또 이동을 시켜서 또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동시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원하는 이동 간격을 계속해서 반으로 줄여서, 그렇죠? 똑같은 간격으로 이동이 아니라 우리 지금 요 조건이 한번 나오면은 그 다음에 처음 지정된 이동 조건을 한번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동 조건에서 또 나오면 이동 조건을 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게 함수값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요 조건이 나올 테니까 조금씩 이동하는 그 간격을 줄여서 요 조건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동 간격을 계속 반으로 줄여서 요 조건이 되도록, 그렇죠? 이거 지금 또
주동호를 내가 잘못 썼습니다. 그쵸? 되도록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정확도가 될 때만큼 반복 시행합니다. 조금씩 이동시켜서 이동 간격을 반으로 줄이고 또 반으로 줄이고 반으로 줄이고 그래서 조금씩 이동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개념이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조금씩 이동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 XL하고 XR을 우리가 잘못 잡잖아요. 잘못 잡으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래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극소값을 찾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알고리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L이 좌측의 점 레프트고요. XR이 우측의 점 라이트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XM이 가운데 점입니다. 미들이고요. 그 다음에 S가 뭐냐면은 한 번씩 여기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해서 요쪽으로 이동해 나가는 그 이동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차의 한계죠. 우리가 이제 근의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극소점이 되는 점보다 왼쪽이 되는 값 XL과 초기 간격 S, 오차의 한계 2를 설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XL에다가 S를 더해서 XM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S를 더해서 XR을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면은 4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XM 이게 자꾸 부동화가 자꾸 틀렸네요. 내가 미안합니다. 예. 요게 그래서 저 맨 왼쪽에 있는 값이 크고 그 다음에 XM이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더 크면은 아까 봤듯이 그 요 극소점에 들어가 있다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게 4번이 되는 으로 갑니다. 아니면은 만족하지 못하면 새로 그 S를 반으로 나누고 그렇죠? S를 반으로 나누고 2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S가 그 2의 조건을 만족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극소점을 찾은 것으로 해서 XM을 극소점하고 프로그램을 끝냅니다. 그렇죠? S가 2가 된다면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요런 함수예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그 원래 2차 함수니까 그 어디냐면은 요게 5분의 7 있죠. 5분의 7에 극소점이 있는 거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암산으로 미분해 보면 5x 마이너스 7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0이 되는 점이 5분의 7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벨 f가 요게 함수값 계산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메인을 보면은 이게 더블로 했고 값을 다 정해 놓고 초기값 x를 마이너스 3을 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동 간격을 2로 하고 그 다음에 오차의 한계를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줍니다. 그래서 파일 s가 2보다 더 크면은 그렇죠? s가 2보다 더 크면은 처음에는 2니까 뭐 당연히 되죠. 그러면은 XM과 XL을 요 조건에 맞춰서 만들고 그 다음에 I 이게 몇 번 했나 보는 겁니다.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FXL, FXM, FXR을 함수값을 각각 계산해 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if 요 조건이 되면은 뭐예요? 요게 그러면은 이제 S를 반으로 줄이는 거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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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조건이 뭐예요? fxl보다 fxm이 작으니까 중간값이고 중간값이 fxr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극값이 요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꺾여져 있다는 내용이죠. 그쵸? 지금 요 상황이잖아요. 요 상황. 그치? 예. 그래서 요 상황이면은 s를 반으로 줄이고, 그쵸? 아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xl을 xm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이동을 시켜주고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될 때까지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쵸? 예. 그래서 요 조건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은 반으로 자르고 반으로 계속 자르는 겁니다. 간격을. 그쵸? 그래서 점점 간격을 그 극소점이 들어가 있는 그를 가운데로, 그러니까 XL과 XR 사이에 극소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간격을 계속 줄이는 거죠. 줄여서 언제까지?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될 때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 뭐 다는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여기 보면 40번을 돌렸습니다. 40번. 그쵸? 계산을 상당히 40번 반복 계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봤듯이 그 5분의 7이니까 1.4잖아요. 그래서 1.4000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딱 떨어지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보다 더 작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쵸? 됐습니까? 요 알고리즘 이해가 됐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극값을 찾는다. 거. 자, 여러분들 저 실습 해봤으리라고 믿습니다. 실습 해봤으리라고 믿고, 다음에 극소값을 찾기 위한 뉴턴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초기값을 이제 xi라고 잤습니다. 그래서 그 xi를 이제 미분을 해서 거기서의 값이 음이잖아요. 그러면 음이면은 뭡니까? 미분의 뜻에 따라서 감소한다는 얘기죠. 감소. 그렇죠?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극소값이 xi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게 지금 감소한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니까 극값이 이제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쪽을 되면은, 이쪽에 있으면 이게 기울기가 양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극값이 왼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잡는 xi는 이렇게 값을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소 구간이면은 증가를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요게 음이면은 증가를 해야 되니까 요게 c는 이게 그 양의 상수입니다. 그래서 한 번 계산할 때마다 우리가 임의로 값을 넣어줘요. 그래서 그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음이었으니까 하면은 요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죠.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xi를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동을 했더니 이번에는 또 얘가 포지티브가 됐다더라.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야죠. 감소시켜야죠. 왼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어느 한도가 되는지 그 오차의 한계보다 더 작으면은 이제 극값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 논리 이해하겠죠? 그래서 요 C는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가 결정해 주는 상수고요. 요 식을 이렇게 쓰는 논리를 이해할 수 있겠죠? 요게 기울기가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 포인트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냐 왼쪽으로 이동하냐 이게 됩니다. 자, 알고리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i가 우리 초기 값이고요. xii가 두 번째 그 다음번에 x좌표가 됩니다. 2가 우리가 이제 오차의 한계, 오차의 범위고요. 델타가 x 값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점, 오차의 한계, 그 다음에 우리 속도 파라메타 이동하는 녀석 c를 설정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분 함수가 나왔으니까 미분한 값을 계산하고 거기서 c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오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xii는
xi 마이너스 c 그 xi의 함수 fxi의 1차 미분값이 되죠. 그래서 처음 값과 두 번째 값의 차가 2보다 작으면은 프로그램을 끝내고 아니면은 새로이 xii가 새로운 xi가 돼서 요 값을 또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요 값을 또 계산해서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함수 값이 이 미분 값을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이게 그 오일러 변환이라고 우리가 오일러 근사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이게 u는 굉장히 작은 수를 넣어줬습니다. 굉장히 작은 수. 요게 우리 미분의 정의죠. 미분의 정의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수 미분이 구하기 어려우면 하여간 이렇게 쓰고 미분이 되면은 미분 함수 값에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래서 오른쪽 이동 왼쪽 이동 이렇게 반복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evaluate f가 함수 값이고 evaluate ff가 이제 미분 함수예요. 미분 함수고 그 다음에 c가 이동하는 녀석을 우리가 0.25로 잡았습니다. 0.25. 그래서 이게 사실 그 값을 이제 변화시켜 가면서 그쵸 이게 너무 작으면은 너무 계산이 오래 걸리고 너무 크면은 이게 너무 커도 이게 또 함수값이 왔다 갔다 합니다. 찾기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작은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0.25가 과연 적절한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근데 0.25로 일단 해봤습니다. 자, 초기값 xi를 마이너스 3.0으로 하고 오차 범위를 이제 마이너스 6승을 해줍니다. 원래는 여기 시작점을 입력하게 되겠죠. printf, scanf인데요. 그럼 뺐습니다. 초기값을 그냥 딱 줘버리게 하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그 요걸 scanf로 입력을 받아서 찾아야 되겠죠. 원래. 자, 두입니다. 그래서 요 줄을 줄이려고 내가 이렇게 요령을 좀 폈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줄을 바꿔서 아랫줄에 써야 되죠. 두하고 i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fpx를 하면 여기 미분값이 됩니다. 미분값. 그 다음에 xii는 xi 마이너스 c 곱하기 fpx. 요게 뭐예요? 우리 이제 그 뉴턴법을 사용해서 그 두 번째 점을 구하는 공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값 계산해 보고 그렇죠? 그래서 함수값을 확인해다 보고 델타를 계산해 줍니다. 그렇죠? 델타를 계산해 주고 두 값의 차죠. 그 다음에 그 xi에다가 xii 값 새로 계산한 값을 대입해 줍니다. 그리고 델타가 요거 계산한 두 값의 차죠. 2보다 크면은 또 1로 오는 거죠, 여기. 그렇죠? 그래서 x 그 미분값 계산해서 새로운 값 계산해 주고 그렇죠? 그래서 요 조건 델타 계산해 주고 요 조건이 맞나 확인해 보고 언제까지 요 조건을 만족 안 할 때가 되니까 델타가 2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 실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함수 값 계산이죠. 아까랑 똑같은 함수죠. 그렇죠? 그래서 미분한 게 아까 봤지 5x-7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산 결과예요. 계산했더니 이게 13번을 돌았다고 계산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10번째에서 원하는 값이 나왔죠. 근데 이게 그 10의 마이너스 6승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더 정확해질 때까지 더 계산을 해준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꼭 실습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했던 그 앞에서 했던 그 이분법하고 이분법하고 뉴턴법을 이해했으면은 요 극소값 찾기도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실습해봤다고 믿고요.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노무라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선형 연립방정식인데요. 예, 뉴턴 방법으로 해를 구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과서에서 우리 구한 예가 x3승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은 0. 그 다음에 xy 마이너스 2분의 1은 0입니다. 그쵸? 이게 비선형 연립방정식이 되겠죠. 그쵸?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y를 소거를 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x방정식하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그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보자. 근데 무슨 방법? 뉴턴 방법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변수 함수, 이변수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을 이제 fx, 두 번째를 gx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0, y0 근처에서 우리가 초기값으로 이렇게 테일러 전개를 해보죠. 그래서 1차식까지만 해봤습니다. 요게 두 식이 바로 다변수 함수, 그 다변수 함수의 그 테일러 급수 전개 한 겁니다. 그래서 1차 식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뉴턴 방법에 같듯이 요 함수 값이 x에선 xy에서는 0이 되죠. 그래서 이게 0이 돼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쓰면은 요렇게 돼요. 요쪽은 0, 0.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fx0y0 gx0y0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 식 있죠. 요 식은 이제 행렬의 곱으로 나옵니다. x0 y0에다가 요가 x로 미분 그 y 미분 그 다음에 g를 x로 미분 g를 y로 미분하고 그걸 x0 y0에서 계산한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벡터형으로 표현하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j가 이렇게 쓰는데 원래 이게 자코비안 행렬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코비안 행렬로 벡터를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벡터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요 j가 행렬이잖아요. 행렬의 역행렬이죠. 역행렬을 우리가 j-1이라고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역행렬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j 역행렬하고 j를 곱해주면 뭐가 돼요? 단위 행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변에 j의 역행렬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fj-를 fx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단위 행렬이니까 이죠? x-x0가 됩니다. 그래서 x는 1로 이항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랑 같이 그 인공지능의 기초 이렇게 배웠으면은 역행렬 구하는 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공식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2x2 행렬의 역행렬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 분모 AD-BC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0이 아니어야 되고 그러면 역행렬을 이렇게 구하려면은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공식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공식이 나온 겁니다. 요게 바로 해당되는 그 우리 뉴턴 메소드에서 그 수렴하는 값을 찾는 그 공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x j-라는 역행렬만 구해내고 x0가 뭐예요? 초기값이 되죠. 초기값 벡터가 되죠. 그걸 이제 반복 실행하면은 이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가 x3승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x로 편미분하면은 3x 제곱이 되고 y로 편미분하면 2y가 되죠. g는 xy 마이너스 2분이잖아요. 그래서 x로 편미분하면 y로 편미분하면 x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행렬을 구해주죠. 아까 요 앞에 있던 그 공식을 우리가 써서 2x2니까 계산해주면 요렇게 식이 됩니다. 그러면 요 공식에 보면은 j- 역행렬에다가 fx를 곱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j-1의 f가 요게 j-1, 요게 f 해서 계산해주면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뉴턴 메소드의 x의 n-1은 하고 y n-1은 요 식으로 우리가 근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요 옆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여러분들 울프람 알파 그 사이트 기억이 나죠? 네, 거기서 이게 명령어를 치면은 됩니다. 요 방정식을 치면은 그 울프람 알파에서는 그림까지도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런 커브, 그 다음에 요런 커브 이렇게 나와서 교점이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근이 3개가 된다는 얘기고 2개의 허근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근이 중요하죠. 그쵸? 예, 그래서 여기다가 초기값을 넣으면은 요 3근 중에 하나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있는 우리 그 소스 코드죠. 그래서 초기값을 1, 2를 넣었어요. 그래서 1, 2를 넣으면은 여기 근처죠, 여기 근처.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얘가 구해내게 되는 겁니다. 가까이에 있는 걸 찾으니까. 자, 그래서 몇 번 반복 계산할 거냐. 그래서 n을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넣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요 식 있죠, 요 식. 그쵸? 요 식을 이제 소스로 이렇게 친 겁니다. POW는 무슨 함수인지 알죠? x를 4승하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x, 요쪽이 xn 플러스 1이 되고, 요쪽에 n이라 있는 x는 x의 n에 해당되는 식이 되죠. 그쵸? 계산을 해봅니다. 쭉 반복적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5번만 계산해도 저도 뉴턴 메소드는 금방 수렴하죠.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초기 값을 이를테면은 마이너스 0.5로 바꿨다. 그러면 요 그림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녀석입니다. 여기 요근을 위해서 근을 다른 실근을 또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요 너무 좀 그 뭡니까 그 연립 방정식 저 비선형 연립 방정식을 이렇게 푸는데 요런 녀석들을 푸는데 너무 좀 너무 단순화됐어요. 이 방법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그냥 5번만 이 식을 반복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마지막에 계산한 게 여기 보면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를테면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줄어들었느냐 아니냐 뭐 그런 소위 말하는 크라이테리어 있죠. 크라이테리어가 없어요. 그쵸? 조건식이 없으면 무조건 이거 그냥 요 관계식을 xn 플러스 1은 하면서 xn 마이너스 하고서는 요 계산해 주는 거를 그냥 5번 계산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다변수 함수 있죠? 다변수 함수를 이게 2차원 격자, 그래서 바이섹션 2분 격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법으로 구해내는 거를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요 함수가 바뀌어주면은 요 관계식이 다 다르죠? 그렇잖아요. 소위 말해서 일반적인 어떤 함수에 대한 다변수 함수에 대한 해를 구해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그건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렸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습을 해보면은 이게 시간이 3시간이 훌딱 갈 겁니다. 이게 프로그램 소스 하고 실행시켜보고 디버깅 해보고 값이 나올 때까지 계산해보고 그러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다음 시간에 5장 수치 미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잘못 쓴 겁니다. 다변수 함수 있죠? 그 해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치 미분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그 극소점 구하는 거를 유침법으로 하는 거를 해봤죠? 실습해봤죠? 그래서 함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여러분들 미분해 보면은 그 x제곱 미분해 보면 2x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4가 되니까 x가 2가 극소점이라는 거 이미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는지 앞에 극소점을 뉴턴으로 구하는 걸 해보고 적절한 그 초기값 있죠. 적절한 초기값 넣고 하는 거로 여러분들이 해보기 바랍니다. 적절한 초기값 선택해서 해보세요. 자, 그리고 꼭 실습해 보기 바라고요.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클래스에 쪽지로 하고요. 그 교재가 영어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뭐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의 자료 여기 나오는 그걸 잘 보고 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